우리가 먹는 식용유들에 대해 여러 종류를 비교한 논문은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할 수 없이 하나하나 찾아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걸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분석한 기름은 총 28종류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요리용 식용유를 총 망라한 정도일 겁니다. 아마 여기서 벗어나는 식용유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옥수수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미강유, 생들기름, 생참기름, 참기름. 제가 들기름은 전에도 왜 들깨 영상, H들깨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들깨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한 것과 같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온에서 가공하면 산패하기가 너무 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짤 때 볶는 정도가 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정적인 수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들기름, 그러니까 가열하지 않고 압착한 생들기름만 여기서 이 시간엔 다룰 겁니다. 참기름은 생참기름, 그리고 약간 가열해서 기름을 짜낸 참기름, 이렇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유, 올리브 기름 4종류, 엑스트라 버진, 리파인드, 엑스트라 라이트, 녹차씨유, 땅콩기름, 홍화씨유, 대마유, 아마유, 압착유죠, 팜유, 경화유지, 코코넛유, 호박씨유, 버터, 면실유, 호두기름, 아몬드유, 마카다미아유, 이렇게 총 28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산의 종류를 분석, 자료를 모았습니다. 포화지방산과 단일 불포화지방산, 다중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비교 분석했고, 특히 다중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 그리고 얘네들의 비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현점과 산화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는 유튜브 채널 H의 커뮤니티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에 있는 김소영 채널 H에 별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용유에는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기름, 면실유, 이 4가지 식용유는 100% GMO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물로 만든 식품이 과연 건강에 해로운가? 사실 이 주제에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이 영상에서는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채널 H에서는 항상 근거 없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도 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제일 밑에 설명, 더보기란 보시게 되면 이 작업에 참고한 논문들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이런 식용유들의 포화지방 함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들부터 정렬해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경화유지 팜유가 88%로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버터, 팜유 순서대로 많습니다. 이 버터는 오늘 비교 분석하는 기름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성 유지잖아요. 근데 야자유 계통의 기름들은 동물성 유지인 버터보다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근데 이 포화지방이 건강에 나쁘다 이 얘기를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그게 언제적 얘기냐, 요즘은 포화지방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또 건강에 이롭다고 하는 얘기가 정설이다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포화지방보다 트랜스지방이 더 해롭다는 뜻이지 포화지방이 해롭지 않다는 정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들은 보면 포화지방의 함량이 3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0% 이하인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호두기름, 대마유, 아몬드유, 호박씨유, 생들기름, 카놀라유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중 불포화지방산 쪽으로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죠. 건강에 좋은 기름이다 얘기하는 거는 일단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이게 건강에 좋은 기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생들기름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면 다중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80%,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60% 엄청납니다. 또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도 높아야 좋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4.29, 정말 모든 면에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들기름 하게 되면 건강기름의 대명사다, 제가 강조해 드렸던 거고, 또 일본에서는 들기름이 K 헬스 오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일본 분들이 섭취 붐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마유 요즘 많이 드시죠? 지금 보면 홍화씨유, 포도씨유 다 70%가 넘습니다. 해바라기유, 아마유, 호두기름, 옥수수기름, 콩기름 모두 다 보면 60%가 넘는 기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의 특성은 저온에서 조리할 때 이로운 것들이에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 고온에서 조리하잖아요. 그럼 이게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발연점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호박씨유 57%, 면실류 50%, 생참기름과 참기름이 4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기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네, 이게 건강 기름이네, 이건 아니에요. 오메가3가 많아야지 오메가6가 많으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들기름하고 아마유 외에 뭐 대마유, 카놀라유, 호두기름, 콩기름을 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기름에는 오메가3가 정말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가 있습니다. 참기름은 어떤가요 하실 텐데, 참기름에도 오메가3 아주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왜 건강한 기름이라고 김수영 원장 강조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 기름이다 이렇게 알려진 아보카도유 그리고 올리브유 한번 보실까요? 왜 건강한 기름이라고 하는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아보카도유를 보시면 지금 14%, 올리브 기름은 11%예요. 높죠. 물론 들기름에 비하면 낮지만 이 정도면 아주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비율 한번 보실게요. 아보카도유가 0.08,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0.07입니다. 이 숫자는 좋은 편입니다. 물론 들기름은 4.29, 들기름하고 비교하면 뭐 이렇게 낮아 하시겠지만 0.01도 안 되는 기름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 85%의 들기름이 어디서? 네, 우리나라에서 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들기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맨 밑쪽에 한번 팜유를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팜유의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10%잖아요. 이것을 수소를 주입시켜서 환원 반응이란 걸 일으켜서 강제로 고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제로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들기름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다른 기름들에 비해서 월등한 밸런스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들기름이에요. 우리가 용도에 맞게 기름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발연점. 이 발연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라든지 지방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가 발연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연점 이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연기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름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연점은 사실 명확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물을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끓는 점에서 기화가 일어나죠. 근데 기름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이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 기름이 이미 화학적인 변형이 와요. 그걸로 인해서 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연점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용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주위 공기의 상태, 뭐 기름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이 기름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연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을수록 발연점이 높아진다고 알고 계세요. 왜냐, 이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열로 인해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연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 기름 온도를 발연점 210도다, 발연점까지 딱 높이잖아요. 그러면 조리 중이던 이 식품에 탄맛이 배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조리하는 온도에 비해서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사용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같은 올리브유인데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조리해야 될 튀김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면 안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무슨 주장이 맞아? 사실 양쪽 다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60도 정도거든요. 튀김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반면에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이 몇 도인지 아세요? 21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에 몇만 원씩 해요. 요거를 우리가 튀김기에 가득 다 부어서 쓰는 무모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버터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반 버터는 발연점이 180도인데 비해서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의 경우에 250도까지 발연점이 올라갑니다. 결론은 순도에 따라 다르고 기름을 쓰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 기름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 상태에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의 발연점에 대해서 그 특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떤 기름의 발연점이 얼마다, 어떤 기름은 뭐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발연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기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연점보다 낮는데 기름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타지만 않을 뿐이지 이 안에서는 성분 변화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발연점보다는 산화 안정성, 이 산화 안정성을 더 좋은 척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올리브유 있잖아요. 이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도 산화 안정성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했나? 네, 맞습니다. 이 올리브유 향이 소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탄 냄새가 배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옛날에 셰프님들이 뭐 기름의 화학 반응, 산화 안정성 이런 정보를 알았을 리는 없겠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산화 안정성이 높은 기름 뭐가 있냐?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돼지기름, 팜유 이런 것들이 산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산업용으로 팜유가 두루두루 쓰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산화 안정성이 높고 가격은 가장 싼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산화 안정성이 가장 낮은 기름 뭐예요?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 덩어리인 기름. 우리가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식물성 기름, 생성 기름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름들은 상온에서도 산패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좀 이쁜 것들, 좀 귀한 것들은 잘 깨져, 잘 망가져.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고 그 특성을 잘 알면서 쓰면 그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제가 발연점 비교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기름으로 조리할 때 온도가 낮고 시간 짧은 쪽부터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게 하는 쪽으로 보면 먼저 뭐 지지기, 달걀 프라이, 전부치기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볶기, 예를 들어서 나물 같은 것을 볶는 것도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짧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발연점과 산화 안정성이 낮은 기름이라도 이거 써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튀김은 아무래도 높은 온도 한 180도 정도에서 많이 튀기는데 볶기는 때에 따라서 오래 볶고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멸치를 바삭하게 볶을 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굽기,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스테이크죠. 아마유 그리고 호박씨유 있잖아요. 이거는 조리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름으로 그냥 먹거나 섭취한다든지 샐러드에 넣는다든지 무침 가볍게 불 안 쓰는 요리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볶거나 지질 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버터, 생들기름, 대마유, 생참기름, 코코넛유 이런 것들이 있죠. 나물 볶는 요리에 우리가 들기름 많이 쓰죠. 괜찮습니다. 대신 가볍게 그리고 짧게 볶는 경우에 그때 쓰세요. 버터는 생각보다 보시면 발연점이 낮죠. 대마유나 코코넛유는 가정에서 많이 쓰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면 발연점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코코넛유는 아주 순도 높게 정제해서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쓴다든지 건강 기름으로 먹는 경우에 가격도 비싼데, 근데 그런 기름은 순도가 높아서 발연점도 높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미강유, 해바라기유, 대부분의 기름들은 발연점이 높고 산화 안정성도 다 높은 기름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식용유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과학적인 집중 분석 강의 들으시느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용유 선택에서는 포화지방이 적고 다중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으면서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높은 것이 건강 식용유다. 그러면서도 뭘 봐야 되냐? 발연점과 산화 안정성을 고려해서 식용유의 용도를 잘 선택하는 게 우리는 필요하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압도적인 챔피언 들기름이었죠. 우리 땅에서 나는 들기름 강추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들기름 예민한 기름입니다. 보존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생들기름으로 드시고 좀 가벼운 볶음까지는 어때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다는 조건부로 추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기에 무난하다. 아주 다양한 그레이드의 올리브유가 존재하는데 튀김, 그리고 강한 볶음까지 다 써도 문제 없다. 아보카도 오일도 올리브유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참기름. 이 참기름 보존성이 뛰어나다. 건강 효과는 들기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 들기름에 참기름 20%만 섞게 되면 들기름의 보존성이 아주 높아진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 아마유는 들기름에 육박할 정도의 건강기름이긴 하나 조리에는 부적합하다. 호박씨기름 역시 조리에는 부적합하다. 다섯 번째,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이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이 적고 발연점은 높아서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유전자 조작 기름들에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실류가 있는데 의외로 당뇨의 효능을 가지는 등 전반적인 성분 면에서는 올리브유를 능가합니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유전자 조작 GMO 이슈에 대해서는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식용유 취향을 말씀드리면서 강의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들기름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생들기름에 한 20% 정도의 참기름, 올리브유, 호두기름 섞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여러 가지 빵 찍어 먹는다든지 우리가 샐러드에 첨가하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왜 올리브유 사용하는 곳에 저는 모두 이 들기름을 쓰는 편입니다. 생들기름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또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는 그 외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올리브유를 주로 쓰는데 마트에서 파는 국산 브랜드 올리브유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콩기름, 옥수수기름, 포도씨유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김소용표 건강기름 궁금하다 올려주셨어요. 제가 기회가 될 때 김소용표 건강기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